이유책방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유책방의 이유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재밌게 읽은 소설집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안전가옥의 두 번째 쇼트 시리즈 칵테일 러브 좀비라는 소설집인데요. 가볍게 읽기 좋은 분량의 다양한 소재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러면 작가 소개를 먼저 해야겠죠. 이 책의 작가인 조예은 작가님은 제2회 황금가지 타임리프 공모전에서 오버랩 나이프로 우수상을, 제4회 교보문고 스토리 공모전에서 시프트로 대상을 수상했으며 최근 작으로는 안전가옥의 첫 번째 장편소설 뉴 서울파크 젤리장수 대학살, 스노우볼 드라이브, 소설집 칵테일 러브 좀비가 있습니다. 이 소설집에는 총 4편의 소설이 실려 있습니다. 이제 각각의 소설들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첫 번째 소설인 초대는요, 늘 목에 가시가 걸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온 주인공 채원은 자신이 진행하는 클래스에서 기묘한 느낌을 받는 한 여성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자신의 남자친구인 정현과 몰래 연락을 하고 있는 태주라는 여성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확신을 갖게 되는데요. 정현과 채원은 이 문제로 둘이 말다툼을 하다가 결국 몸싸움까지 벌이게 돼요. 이 몸싸움으로 채원은 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이상한 느낌을 받아 다시 공방으로 돌아가는데요. 그 공방에서 이태주라는 이름이 적힌 의문의 펜션 홍보 전단지를 보게 됩니다. 이전에 채원이 그 이태주라는 인물에게 호기심을 가지면서 검색을 이것저것 해봤을 때 나왔던 같은 펜션이었는데, 채원은 그 펜션이 이미 문을 닫은 펜션이란 걸 알고 있음에도 홀린 듯이 그 펜션을 찾아가게 돼요. 그리고 그 펜션에서 이태주라는 인물을 만나게 되고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목의 가시를 빼내게 됩니다. 이 소설을 읽고서 저는 이 채원이 목에 가시가 걸렸다라고 느끼는 순간들에서 나누는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에 좀 집중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소설이 가스라이팅에 대한 소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순간에는 불편함은 느끼지만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죠. 그러다가 그것이 이상함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당사자가 느끼는 혼란스러운 감정들을 이 소설 속에서 굉장히 긴장감 있고 센스 있게 잘 풀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던 소설이고요. 그 다음 습지의 사랑이라는 소설은 물귀신 물은 혼자 강인가 호수를 지키면서 외롭게 살아갑니다. 너무 심심하고 혼자니까 간간히 그 물에서 낚시를 하거나 놀러 온 사람들을 놀래키기도 하면서 지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영이라는 한 소녀를 만나게 되고 둘은 굉장히 친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려서 이 물이 땅을 범람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가 이 물귀신인 물이 땅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날이에요. 이 물은 땅으로 올라가서 숲을 구경을 하다가 이영이라는 소녀가 어떤 소녀인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이 이영은 자신의 존재를 알게 된 물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고요. 그리고 이 물에게 여울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또다시 물이 땅으로 올라올 수 있는 날을 기약하며 헤어집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흐르고 골프장 부지 건설을 위해서 산의 나무들을 다 뽑아버리고 물을 땅으로 메꾸려는 계획이 진행이 되는데요. 산이 점점 사라지면서 물은 이영을 만나기가 점점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 물은 생각을 하죠. 어떻게 하면은 이영과 더 자주 볼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 골프장 부지를 건설하려고 하는 인부 중에 한 명을 물속으로 끌어들여 죽여버립니다. 그럼에도 골프장 건설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됩니다. 조예은 작가는 이 소설을 인터뷰를 통해서 풋풋한 로맨스다 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저도 읽으면서 물론 이 골프장 건설이라는 포인트에 맞춰서 인간이 어떻게 자연을 파괴하는지에 대해 집중할 수도 있었겠지만 저도 그냥 풋풋한 로맨스 소설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었어요. 그런 문제까지 생각을 하고 싶지 않을 만큼 굉장히 이 물과 이영의 인물이 너무 풋풋하고 사랑스럽게
이미지로의 표현이 되고 있고요. 그 물귀신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공포스러운 이미지를 떠올리기 마련인데 이 소설 속에서는 굉장히 귀엽고 소심하고 겁이 많은 요정 같은 이미지로 표현이 되어 있어서 정말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던 소설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 소설집의 표제작인 칵테일 러브 좀비라는 소설인데요. 이 소설은 좀비 바이러스가 퍼진 도시의 이야기입니다. 의문의 어떤 바이러스로 사람들이 좀비로 변해가기 시작하는데요. 그 좀비가 된 아버지를 데리고 함께 사는 모녀의 이야기예요. 이 아버지는 처음에는 심각한 공격성을 띠지 않고 그저 본인이 했던 일들을 반복적으로 해나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일어나던 시간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TV를 보고 출근을 하려고 하죠. 하지만 좀비로 보내버린 이 아버지를 출근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모녀는 아버지를 묶어두는데요. 어느 날 이 아버지가 묶어놓은 줄을 풀어버리고 어머니를 습격합니다. 다행히 어머니는 습격을 피하고 딸은 아버지를 더 강하게 묶어두죠. 그렇게 모녀는 이 아버지를 국가에서 말한 대로 넘겨서 안전을 취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결국에는 그래도 아버지이기에 함께 살자라는 어머니의 뜻을 따라서 함께 살기로 다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다 결국 아버지가 딸을 공격을 하게 돼요. 그리고 딸은 이 목에 아버지의 이빨 자국이 남죠. 그러다 결국 이 좀비 바이러스가 어떻게 퍼진 것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고 방문자 명단을 통해서 지금 좀비 바이러스에 걸린 좀비가 되어버린 사람들을 추려냅니다. 곧 나라에서 들이닥칠 것이라는 걸 안 딸은 어머니를 설득해서 민간 장의사를 통해 아버지를 처리하기로 하고요. 이 장의사가 찾아오고 이 모녀에게 주어진 미션은 총으로 직접 아버지의 머리를 명중시키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딸은 총을 잡고 아버지의 머리까지 겨누긴 하지만 결국 쏘지 못하거든요. 포기하려던 그때 어머니가 직접 아버지의 머리를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내고 국가에서도 대대적으로 제사를 지내면서 딸은 좀비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고 그저 아버지가 남긴 상처만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데요. 이 소설을 읽으면서 한 몇 년간 힘들어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생각이 나기도 했지만 저는 좀 가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추고서 읽게 되었어요. 이 소설 속에 모든 가족들이 이럴까? 증오 없이 사랑만 하는 가족 따위는 텔레비전에나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런 건 다 가식이다. 적당한 가식이 세상을 유지시킨다는 걸 안다. 라는 문장이 나오는데요. 사실 가족이라고 해서 정말 사랑스럽고 다 좋기만 한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순간에는 밉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연을 끊고 살아가고 싶기도 하고 그럼에도 가족이기에 이해하고 포용하고 또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복합적인 관계가 바로 가족이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마음을 좀비가 된 아버지라는 소재를 통해서 잘 풀어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고요. 앞으로 이 모녀가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에 대해서도 좀 많이 궁금했던 소설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소설인 오버랩 나이프라는 소설은요. 어머니의 심부름으로 아들이 바깥에서 초밥을 사서 돌아옵니다. 초밥을 사서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이미 아버지의 손에 들린 과도에 찔려서 죽은 상태예요. 아들은 결국 아버지를 그 과도로 찔러 죽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에 그 과도를 찔러버리죠. 그때 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시간을 되돌려줄까? 그리고 다른 인물로 또 넘어가서요. 한 여성이 스토킹을 당하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누구도 믿어주지 않고요. 늘 불안에 떨면서 집에 가던 한 여성은 어느 날 밤 그 남자가 자신에게 가까이 접근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때 어떠한 남성이 다가와서 자신을 도와주고 이 여성은 그 남성과 친해지면서 결국 연인이 됩니다.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와중에 여자는 한 연락을 받게 돼요. 검정 옷을 입은 남성에게 자신의 남자친구가 찔려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여자는 후회하죠. 이 남자를 만나지 않았었다면 그 검정 옷을 입은 괴한에게 내 남자친구가 찔려 죽지 않았을 텐데. 그때 한 속삭임이 들립니다. 시간을 되돌려줄까? 그러면서 이 두 인물이 계속 자신이 원하는 시간으로 돌아가서 어머니의 죽음을 막고 자신의 남자친구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 요것저것 상황을 바꿔보는 이야기
인데요. 솔직히 이 소설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방금 줄거리 요약을 한 건 반쪽짜리예요. 그 이후의 스토리가 정말 더 많이 나오는데 이미 예상하신 분들은 예상하셨겠지만 바로 그 스토리가 맞습니다. 그럼에도 그 반전을 좀 뻔하지 않게 흡입력 있게 잘 풀어낸 소설이어서 굉장히 잘 짜여진 구성을 가진 소설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이런 시간을 이동하고 무언가 과거로 돌아가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던 소설이었어요. 그리고 이 소설을 읽으면서 왜 이 소설이 상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에 대해서 좀 어렴풋하게 알 수 있었던 소설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4편의 모든 소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제가 오늘 줄거리를 소개해드린 것들은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부분은 빼버리고 가벼운 줄거리들만 소개를 해드린 건데요. 어떠셨어요? 줄거리만으로도 굉장히 재미있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중간중간 포인트가 되는 핵심들까지 여러분들이 알게 되신다면 얼마나 더 재밌을까요? 지금 제가 설명해드린 4편의 소설의 소재들이 전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소재가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은 꼭 리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다른 소재로 쓰여진 이 4편의 소설이 담겨 있기에 좀 질리지 않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라는 점이 이 소설집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5월은 1년 중에 가장 바쁜 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가정의 달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물론 1년 내내 나의 주변 사람들, 나의 가족들을 더 많이 챙기고 감사한 사람들을 찾아간다면 좋겠지만 우리의 일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5월 한 달은 우리가 조금 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만나고 챙기는 한 달이 될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좀 긴 호흡을 가져가야 하는 독서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소설집이 딱 5월이라는 달에 참 잘 어울리는 소설집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은 5월은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 칵테일 러브 좀비라는 소설집으로 즐겁게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영상 즐거우셨거나 칵테일 러브 좀비가 읽어보고 싶어지셨다면 좋아요하고 구독하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히 내려가세요.